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번 고언어를 이용해서 간단한 HTTP 기반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요, HTTP 서버를 만드는 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감이라 함은 어떠한 리퀘스트가 왔을 때 고언어에서 이 리퀘스트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리스폰스를 반환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강의를 찍게 된 계기는 저도 막 고언어를 뗐을 때 서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한국어로 된 어떠한 강의가 많이 없었고 있긴 했는데 매우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예상 독자의 수준은요, 이제 막 고언어의 기초 개념을 떼고 오신 분들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HTTP의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CRUD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저는 simple CRUD simple CRUD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simple CRUD에 들어가서 그 모드 이니스 통해서 우준성 관련한 파일을 생성해 주고요. 네, VS 코드를 열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인 닫고 파일 안에서 모든 작업을 끝낼 거예요. 먼저 저희가 만들 서버는요, 이런 서버를 만들 거예요. 유저라는 구조체가 존재하고요. 이 유저에는 닉네임, 네임으로 합시다. 이름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키가 존재하는 유저가 있습니다. 이 유저를 아이디를 지정을 해서 1번에는 유저, 길동이는 키가 200cm다. 그리고 2번 사용자는 헤이트 300. 이러한 데이터를 소지하고 있고, 이러한 이 자원에 대해 create, read, update, delete를 수행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서버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HTTP 서버를 만들기 전에 내부적으로 메모리에 위와 같은 형식으로 저장하는 간단한 구조체를 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저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맵을 하나 만들어서 유저 스토어라고 하죠. 유저 스토어에는 맵으로 되어 있고 int id 값이 들어오고 유저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이 유저, 2번은 이 유저. 그리고 이 각각의 여기 1, 2 이러한 증빙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빙 값을 담당하는 변수 하나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next id는 1로 하죠. 그래서 어떠한 생성 요청을 받았을 때 이 id에 이 유저를 넣어주고, 이 next id에 유저를 넣어주고 next id를 플러스 시켜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 id 값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형식을 이러한 어떠한 서버를 만들 거예요. 자, 유저 스토어가 있죠. 유저 스토어 일단 make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맵을 생성해 줍니다. 네, 타입 추론을 통해서 간단하게 생략을 시켰고요. 타입을.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서버를 짜기 전에 각각 자원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스토어 같은 경우에 create 같은 경우에는 먼저 유저를 만들겠죠. 유저
네임은 뭐 위에 봤던 길동, 그다음에 hate는 200. 그다음에 이 값을 유저 스토어의 next id의 이렇게 넣어주겠죠. 이러면 create가 된 겁니다. 생성을 했으니까요, 여기서. 그리고 next id를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리드를 합시다. 자, 리드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리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 유저의 ID 값을 받습니다. ID 값을 받는다. 이때 저는 ID,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ID 값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ID 값을 받았을 때 스토어에서 ID 값을 통해서 found user, 유저를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출력하면 리드가 된 겁니다. 또 업데이트도 쉬워요. create랑 비슷한 개념인데 어떠한 유저 값과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유저 값과 그 전에 업데이트 할 유저의 ID 값을 받고 업데이트 할 이 ID 유저의 업데이트 할 필드 요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길동을 홍어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 홍어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맵에 유저 스토어에 업데이트 아이디에 기존의 유저를 가져오고요. 기존의 유저의 죄송합니다. 유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유저의 값을 위 값으로 대처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해서요. 이렇게요. 그럼 델리트 매우 쉽습니다. 델리트는 그냥 유저 아이디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를 받으면 이 유저 스토어에서 델리트 내장 함수를 통해서 유저 스토어에 유저 아이디를 삭제하겠다. 때문에 삭제하겠다면 길동이가 삭제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원에 대한 4가지 행위를 저희가 직접 하드 코딩이라 함은 직접 이렇게 직접 구현해서 한번 4개의 행위에 대해서 구현해봤습니다. 이제 이거를 HTTP 서버로 만들어야 되는데 HTTP 서버를 만들기 전에 어떤 식으로 만들지 구상을 해봅시다. 저희 각각에 대한 자원의 행위를 살펴보면 크리에이트부터 보면 이 크리에이트는 제 생각에는 클라이언트 측으로부터 이 길동과 헤이트 값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포스트 메소드에 users라는 URL로 요청을 보내고 body 값에 JSON으로 이렇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name은 길동, height는 200. 이런 식으로 보낸 후 이 값을 해석하여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값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볼 거고, 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ID 값을 얻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get 메소드의 users의 ID 값, 이거를 패스 밸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1, 2, 3 값을 넣으면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를 넣으면 이 5가 뽑히고 3을 넣으면 이거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ID 값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업데이트는 패치 메소드의 users의 ID 값을 패스 밸류 값으로 받고 body 값으로는 이 name과 hate를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JSON으로 말이죠. 다음 delete도 매우 쉽습니다. delete는 delete 메소드를 받고 users의 이 ID 값을 받아서 삭제를 시켜주면 되겠죠. 자, 매우 쉽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고안해서 구현을 하냐, 이게 관건인데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접근성이 쉽고 신뢰도가 높은 기본 라이브러리인 넷의 HTTP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HTTP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구현하는데 어떤 함수를 제공해주는 패키지들이고요. 여기서 서버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함수들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함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알아야 할 함수 몇 가지 있습니다. 네, 한번 알아보죠. 제가 이것들을 주석 처리 좀 해놓고 진행을 해보면 간단하게 http의 .list and serve를 하고요. 여기에 두 개의 인자값이 들어가요. 주소와 핸들러죠. 여기서 저는 주소값을 넣어줄 겁니다. 클론 8080 nil 이렇게 넣어주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그런 메인 닷거를 해서 실행하면 뭔가 끝나지가 않아요. 이 커서 원래라면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 무언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8080 포트로 서버를 열었으니까 로컬호스트 8080을 하면 404 페이지 not found가 떠요. 원래는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떠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뜬다는 얘기는 어떠한 무언가가 뒤에서 동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하나의 메소드를 통해서 저희는 HTTP 서버를 실행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와, 놀랍죠? 정말 간단해요. 여기서 저희가 기존에 얘기했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HTTP의 핸들러 func인데 이 죄송합니다. 핸들 펑크가 아니구나. 잠시만요. 네, 핸들 펑크라는 어떠한 메소드가 존재하는데 이 메소드에는 패턴과 핸들러가 있습니다. 자, 좀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패턴이라 함은 저희가 여기서 정의했던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포스트의 유저스 이걸 하기 전에 간단하게 유저스 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어떤 작업을 거친 거냐면 HTTP 서버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로 정형화 시켜놨습니다. 이때 서버로부터 URL이 -핑인 것의 요청에 들어오면 그 해당 요청에 대응되는, 즉 이 요청이 오면 실행되는 함수를 정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fprintLn enter ping 이라고 하고 실행을 해보면 저희가 핑으로 정의했죠. 그래서 localhost -ping 으로 하면 뭔가 떴어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로그를 보죠. enter ping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URL로 어떠한 핑을 보내면 이 함수가 실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 response write와 request가 있습니다. 이 뜻은 request, 즉 이 사용자가 보낸 리퀘스트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인 거예요. 리스폰스 라이터는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반환에 사용된 값들을 지정하는 인자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fprintf를 통해서 fprintf는 이 라이터의 어떤 포맷 스트링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터에 퐁 라고 적고 재실행을 하면 핑을 보냈을 때 퐁이 옵니다. 와우, 놀랍죠? 자, 이처럼
고원에서 HTTP 서버를 만들 때 어떤 패턴을 기입을 하고 이 패턴이 들어오면 실행될 함수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로직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하기 전에 리드를 먼저 해볼게요. 네, 리드를 하기 전에 여기에 HTTP 메소드가 존재해요. 이 메소드가 get이잖아요. 이 메소드를 지정하려면 이 패턴 앞에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get의 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응용을 해서 HTTP의 handler func를 통해서 어떤 리드를 하는 거면 get이 되겠죠? 이 get의 users.id를 받고 handler func를 정해줍니다. 즉 get 메소드에 이러한 URL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때 저희는 이 id 값을 알아야 돼요. 이때 사용하는 게 request의 pass value, 이 request의 receiver 펑션으로 pass value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이 pass value에 저희는 이렇게 지정을 했죠. 이렇게 지정한 거를 넣어주고 10별자를 통해서 지정을 했고 이 10별자를 통해서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params 쓸 때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어떤 값을 패스밸류 통해서 넣었을 때 잘 되냐 검증을 해보죠. 자, get의 users id로 요청 보냈을 때 패스밸류 id가 떠야 됩니다. 보냈죠. 저희는 여기에 3을 넣을 거예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감싸줘야 됩니다. 네, 소가로 중가로로 감싸줘야 되고요. 네, 여기서 3을 넣으면 최종적으로 이 3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값을 통해서 스토어의 아이디를 줘야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냐? 이것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거요. 여기서 유저 스토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이거를 주소를 없애고 유저 스토어에 파람스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스토어 안에 이 아이디는 무조건 인트 값이 들어가요. 근데 얘는 스트링 값이죠. 이때 이용하는 게 strconv의 ascii to integer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함수는요, 보시다시피 스트링이 들어오면 이것을 int로 변환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int랑 에러를 반환을 하죠. 저는 파람스와 에러는 무시하도록 할게요. 실제로 서버를 개발할 때 무시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유저 스토어에 파람스 값을 넣어주면 found user, 그럼 유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저를 반환해주면 되겠죠. 방금 썼던 fprint f를 통해서 response writer에 fprint sprint f를 통해 이것을 이것을 내부적 구조를 보이게끔 변경해주고 주면 되겠죠. 잠시만요. 네, 이렇게요. 이거 fprint로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 id 값이 들어오면 이것을 int 값으로 변환하고 이 int 값을 변환한 것은 id니까 유저 스토어에서 id를 찾고 그것을 반환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동작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이런 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파람스 값은 사용자들이 임의로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 혹은 int 값을 벗어나는 범위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를 빼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들지 않는 유저를 조회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 스토어에 아이디가 1인 유저만 존재하는데 아이디 2인 유저를 찾으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OK를 통해서 존재한다면 found 유저를 반환해 줘야 되겠죠. 반환해 준 다음에 종료를 해야 되고 이게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fprint를 통해서 not found user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지금은 크리에이트한 유저가 없으니까 not found 유저가 될 겁니다. 자, 가보죠. 유저의 3번을 조회하겠습니다. 네, not found 유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우, 저희는 리드 벌써 놀랍게도 get의 유저스의 아이디, 즉 리드 행위를 하는 엔드포인트를 만든 겁니다. 와, 놀랐습니다. 자, 이제 읽을 수 있으니까 제작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좀 놀라운 게 의문을 줄 수 있는 게 여기에 바디 값에 제이슨으로 받아서 이런 값을 받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HTTP에 일단 핸들러 펑크를 통해서 함수를 지정을 하고 포스트를 죄송합니다. 핸들 펑크입니다. 핸들 펑크를 통해서 패턴에는 포스트만 받을 거고 유저스 해당 엔드포인트의 요청에 대항되는 함수를 지정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여기서 이거 값을 받아야 돼요. 저희는 제이슨으로 한다 그랬죠. 이때 사용하는 게 제이슨의 uDecoder 어떤 것을 디코딩 할 거예요. 여기서 디코딩이라 하면 이미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적절한 게 여기서 디코딩이라 하면 어떠한 제이슨 값을 특정 언어의 구조체 값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즉 리퀘스트, 즉 요청자로부터 어떠한 제이슨을 받고 이 제이슨을 어떠한 구조체로 변환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디코더를 만들어주고 이 디코더에는 io.reader 인터페이스가 존재해요. 리퀘스트에 body 값을 넣어줄 거예요. 이 body 값은 io.reader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드, 이 디코드의 리퀘스트 body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 어떠한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이 서버, 저희는 이 서버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요청을 보낼 때 바디 값에 이렇게 요청을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유저는 길동이고 뭐였죠? 헤이트는 245야. 이런 제이슨을요, 놀랍게도 제이슨 뉴 디코더 리퀘스트 바디 이 함수가요, 이 해당 유저 여기 디코드 안에 들어간 함수의 타입을 참조하여 각각의 필드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필드를 읽으면서 이 리퀘스트가 보낸 제이슨도 해석을 같이 해요. 그러면서 이 유저, 이 필드와 이 필드 명이 같죠. 죄송해요. 네임이군요. 이 네임과 같죠. 그리고 이 밸류도 스트링과 똑같죠. 그럼 이 값을 해석하여 길동이랑 밸류를 넣습니다. 그리고 헤이트도 이 리퀘스트 바디, 이 타입인 유저의 타입인 이 헤이트 인트와 같죠. 이것도 245로 넣습니다. 그 값을 리퀘스트 바디에 담습니다. 네, 실제로 출력을 해보거든요.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저희는 포스트맨을 이용해서 요청을 알려보도록 하죠. 자, 포스트맨은 이러한 요청을 쉽게 날려줄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new를 통해서 HTTP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HTTP localhost 8080의 유저스였죠. 이거 포스트였고요. 바디 값은 제이슨으로 보낸다 했습니다. 이때 네임과 길동, 네임과
다음에 뭐가 있었죠? 헤이트가 있었죠. 헤이트는 245. 이런 값을 넣고 샌드를 하면요. 오! 뭔가 200이 떴어요. 우와! 이거 보세요. 이 리퀘스트 바디 값에 자동차로 값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제이슨 뉴 디코드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보낸 이 바디 값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의 다 구현했죠? 이 유저 값을 만든 요거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구현이 된 거잖아요.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유저 스토어에 next id 값을 넣고 여기에 만든 요 리퀘스트 바디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next id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실행해볼까요? 자, 현재 서버에서 로컬호스트 8080에 유저스 3 not found 유저예요. 하지만 1이죠. 1 not found 유저예요. 이렇게 해서 send를 보내고요. 1을 다시 조회하면 와우! 값이 넘어옵니다. 저희는 지금 매우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어떠한 자원을 생성을 했고요. 어떠한 자원을 읽었습니다. 단 몇 줄도 안 되는 코드를 통해서 말이죠. 정말 놀랐습니다. 네. 다음 것도 매우 쉬워요. 업데이트는 나중에 델리트 먼저 해볼까요? 삭제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삭제. PHP의 핸들 펑크 패턴은 델리트의 유저스의 id 패스 밸류를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청에 대응되는 함수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id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할 거예요. 그대로. 자, 여기서 사용자들이 이메일 값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러를 확인해주고 이 값이 양수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감을 익힐 거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정제되어 값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델리트를 통해서 유저 스토어 파람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이 클로이 아니라 이거였죠.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서버를 실행을 하고요. 실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포스를 통해서 만들 수 있죠. 자, 길동을 만들게요. 또 만들게요. 자, 그랬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보이냐? 자, 3번 했을 때, 자, 아이디가 3인 길동이가 나오죠. 자, 저희는 여기서 델리트를 통해서 3번 유저를 없앨 거예요. 뿅? 뭔가 됐어요? 3번에 다시 새로 치면, 다 found 유저. 근데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 와, 삭제. 그 조회는 지금 총 3가지 행위를 구현한 거예요. 조회, 생성, 삭제. 다시 남은 마지막 행위가 뭐였죠? 업데이트였죠? 업데이트는 패치 메시지를 통해서 유저와 아이디 값을 받을 거고요. 저희는 request body 어떤 유저를 받을 거고요. JSON new decoder request body 값을 디코더를 받을 거고 디코드 할 건데 request body 값을 디코딩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유저 아이디 값. 자, 유저 스토어에 아이디 값을 넣어주면 되는 아이디 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었죠. 자, 파람스 여기에 새로 만든 유저를 넣어주는 거예요. 와, 미쳤다. 자, 모든 행위를 다 구현했습니다. 자, 유저를 생성할 거예요. 포스트에서 엔드 포인트를 날리면 되죠. 자, 이번에 다양한 사람 만들게요. A라는 사람, A는 1, 2, 3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B, C, D. 자, 이거 조회를 해볼게요. A, B, C, D. 자, 이제 삭제를 해볼 겁니다. 삭제는요, 델리트였죠. 여기 3번 유저 삭제할 겁니다. 자, 3번은 뭐다? C였죠? 와우, 나 found 유저예요. 자, 여기서 패치를 통해서 A를
Z로 바꿔볼게요. Z. 보낼게요. 아, 또 실수했어요, 여기서. 아,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 죄송해요. 다시. 포스트를 통해서. 자, Z를 만들고, 패치를 통해서 1번 유저를 X, Y, Z로 바꿀 거예요. 패치하면 뭔가 됐죠? 1번 유저가 바뀔 거예요. 와우, X, Y, Z로 바뀌었어. 자, 이로써 저희는 엄청난 걸 이뤄냈습니다. 한 자원에 대해 저희는 총 4가지 행위를 구현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자원 간의 공유가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